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제 오픈하셨단 아, 말이에요. 그래요? 자셔야지. 제가 맨 마지막인가요? 어. 예,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실래요? 마이크 테스트. 아, 도시나무꾼님, 문정님, 라디언님, 예. 아, 죄송합니다. 조금 바빴죠, 그죠? 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잠깐, 뭐 좀, 누구 좀, 이렇게, 예. 바쁘네요. 배도 고픈데. 제가 이제 매번 이 수요일만 나오면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관리팀 직원이 이 맛있는 것도, 줬는데, 먹을 시간이 없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시장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게 개별주는 조금 힘들겠다. 그죠? 그게 이제 시장의 방향이죠. 항상 주시장은 갑을 관계에 있죠. 개인 투자가의 뭐 개인 투자가를 폄하하고 우리가 뭐 개미 투자가라고도 하고 뭐 또 뭐 라이언 투자가니 뭐니 얘기를 해도 사실은 뭐에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집중력이 있는 매매를 하는 거고 개인 투자가는 다 이렇게 분산돼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 방향으로 집중력 있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어서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땐 갑의 관계와 을의 관계로 봤을 땐 갑의 흐름을 보이는 게 기관 외국인 모습이죠. 그게 시장의 지수를 좌지우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선물 매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선물 매수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거나 또 선물을 매도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거나 하는 뭐든 그런 흐름 부분들을 돈 많은 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편승을 해서 가야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 지난주 거를 다시 뭐 또 이야기할 그건 아니고 다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으니까 아까 이제 자사주와 관련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보시면 돼. 하나는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노이즈 하나는 뭐다? 상업용 부동산이다. 그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금융위기로 가는 게 아니다. 이전에도 실리콘밸리 은행 터졌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은행 이야기다. 그죠? 미국 시장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개인 지금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경기에는 부담 요인이에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부분은 쉽지 않은 거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세계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제 성장률 전망이 어떻고 이건 논의를 하더라도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주도 흐름을 보이는 건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이잖아, 그죠? 빅7 중에서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그 외에 여러분들 뭐 IBM이라든지 또 맥도날드 어제 실적 발표했었던 맥도날드나 뭐 이런 경기 민감성 흐름 부분을 보이는 섹터 종목 부분은 시장에서 큰 두각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중인 거고 자 여하튼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한 거 겹치는 부분은 빼고 그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이 정부는 주식시장의 진심인 것 같아요. 그죠?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는다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공매도 이 금지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장 조성자들 그들의 공매도 부분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요 며칠 이후에 공매도 관련해서 또
적발됐다라기보다 뭐에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증권거래세 인하나 또 뭐 작년 연말에 했었던 이 뭡니까 대주주 양도 소득세와 관련된 이 부분 그 부분 비롯해서 이번에는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한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그죠? 요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2월 중말 뭐 요쯤에 나오겠지. 그러니까 기관님들이 외국인님들이 뭐에 여기에 타겟을 잡아서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금방 끝나냐? 아니, 적어도 2월 달까지는 지속이다. 적어도 2월까지는. 왜? 3월에 주주총회 열리고 그리고 배당 뭐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그 타이밍이 이제 단기적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흐름이 그쪽으로 진행되는 흐름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왜 그러면 이 기관들의 모멘텀 트레이닝 아까 뭐 저희 설명드렸던 건 넘어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일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본의 가치주가 쭉 이 녹색이 올라갈 흐름의 뭐에 단계에서는 뭡니까? 성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내려왔어요. 코스닥의 개별성 종목 부분들이나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장주들 이런 쪽은 실적 PBR 이쪽 개념이나 퍼 개념으로 따지면 월등히 높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고객예탁자산이 뭐예요? 고객예탁금이 50조 내외에서 제한적인 부분 그러니까 고객예탁금이 50조 여기에서 뭡니까? 늘어나면 52조 그죠? 줄어들면 48조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개인들의 작은 부분이 더 들어오기는 그죠? 왜 고금리에다가 또 지금 성장 섹터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에 치여서 거기에서 운신의 폭을 갖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맘 놓고 뭐예요? 이 저 PBR 관련주 그 섹터 부분 아주 쉽게 섹터로 보게 되면 뭡니까? 보험, 은행 그죠? 은행 보험이 가장 그쪽이고 뭐 증권도 그렇다는데 뭐 증권은 지수 연동하는 흐름이 크니까 그거는 최고 하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 그런데 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이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 중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지금도 이 가치주 쪽 개념으로 따라갈 거냐? 그건 뭐예요? 한 달, 2월 한 달을 봐서 내일 이제 옵션 만기 지나고, 그죠? 그 옵션 만기 종가 끝나고 나면, 설 휴가인데 그 이후 저는 주식을 갖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전혀 미국 시장이 조정받아도 지금의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이 레벨업 프로그램과 연관된 부분은 쉽게 끝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미국 시장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뭡니까? 엔비디아가 2월 22일 날 실적 발표를 한다. 그죠?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조금 남아 있다. 그죠? 고점을 치더라도 그때 칠 거다. 그죠? 지금 나스닥 부분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절대 종목 부분이 많이 상승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메타. 그죠? 그리고 아마존. 이게 가장 센 라인 셋이야. 7종목 중에서. 그죠? 테슬라가 먼저 하강했고, 그 다음, 애플이 하강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강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고, 그죠? 고민 중.
여기서 한 번 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한 번 더 따라서 올라가느냐. 그죠? 그때가 이제 그 레벨업 부분에 있어서 이게 딱 수치로도 딱 나오잖아. 그죠? 지난번 이야기했었던 그 흐름, 기술적 흐름으로 봐도 여기서 큰 폭의 한번 상승. 그죠? 이 마디의 개념 부분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두 번째 상승,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승. 그죠? 그러면 더 올라가도 때리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저 메타나 이 부분 봐도 마찬가지. 우리 회원님 중에 저 아드님이 메타를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시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이야기했어. 크게 이거 하나. 그죠? 얘는 요거 하나. 그 다음 뭡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죠? 그런데 여기 갭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확 쓰러지느냐? 그렇게 쓰러지지 않아. 여기서 뭐해? 이렇게 박스를 좀 만들겠지. 그죠? 그러다가 한 번 더 치러 들어오는 자리가 이제 때리는 자리인데 여기서 그거 보고 살아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그런데 얘네가 주도야.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어. 그죠? 자,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다는 게 아니라 시세 중심에 있지 않다는 거지. 따라서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지. 자, 이제 중국 시장도 여러분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때도, 그대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다.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과매도된 상태. 그때만 접근을 하는 거다. 이렇게 과매도 접근, 반등하면 때리고, 과매도 접근. 이번 반등은 뭡니까? 민심을 어우르는 흐름으로 갖고 갈 시진핑이 직접 챙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 보니 여기서 이제 박스를 좀 그릴 거고 이렇게. 그죠? 홍콩도 마찬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세 전환을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돈발로 움직여지는 흐름 정도지. 왜? 공장을 다 빼가는데 뭐. 그죠? 그건 뭐 누누이 이야기했으니까 그 넘어가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시장이 개별성 종목 부분이나 시장을 접근하는데 쉽지 않는 부분은 선물 매매가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그거는 우리가 보문할 수가 있지, 그죠? 비단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별 동향 흐름을 보게 되면 뭡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그러니까 선물의 그 하루에 지금 만 계약씩 이제 뭐 장중에는 뭐 15,000계약씩 막 샀다 팔았다를 수량 이건 금액으로 돼 있네. 수량으로 그죠? 넣었다 뺐다를 하잖아.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막 15,800계약 들어와가지고 전 난리부르스로 들어오다가 월요일 화요일 이 부분에는 또 선물을 이것도 장중에는 12,000계약까지 때렸었어. 8,000계약으로 줄었었지만 그렇게 후닥거리하고 그다음에 또 오늘은 또 뭡니까? 뭐 미국 시장이 급등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또 12,800개를 또 계약을 매수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물 부분으로 이 선물 과매수와 과매도를 지금 반복하면서 시장을 피곤하게 하고 있는 흐름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정부가 이 의도하는 흐름 부분에 있어서의 저 PBR 관련 섹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외국인들이 일정 정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한 더블 배당의 관점 부분도 있고
그죠? 더블 배당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쉽게 안 끝납니다. 쉽게 안 끝난다는 건 뭐예요? 그쪽 섹터가 한 번 더 상승할 흐름을 갖고 있고 그런 흐름이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 부분들은 힘을 크게 갖지 못한다. 우리가 주가에 있어서 기술적 추세를 보는 부분은 그 추세의 연속성을 바라보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장기로 왜 그러면 2월 달까지 가고 3월, 4월 막 이렇게까지 더 갈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느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일본 증시는 영업이익도 이 파란색이 뭐예요? 예상 EPS인데 그죠?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 잉여 현금 흐름도 뭐예요?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해서 밸류에이션 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배당 많이 하고 그죠? 자사주 매입 많이 하고 소각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지.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 부분이 어떤 회사들이냐? 이런 회사들이야. 왜? 기존에 벌어들인 돈, 이익잉여금이 많고 또 시가총액 대비 이익잉여금 비율이 높은 기업들 또 이것도 조그만 기업들도 있지만 시가총액 큰 종목 우선순위로 이렇게 한 것 그리고 올해 좀 뭐 수익이 영업이익이 좀 날 회사들을 간추려서 보면 이런 회사들인데 그죠? 뭐 요런 영업 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높아야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는 과정 부분에 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100에, 뭐 주식수가 100이야. 100주야. 그런데 15주를 뭐에 자사주를 갖고 있어. 그럼 15주를 소각을 하면 85주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평균하면 그죠? 그 주식수가 15% 줄어드니까 그죠? 주가도 15%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 그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거가 뭐예요?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들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도 크고 그 규모를 큰 상황 속에서 매입한 걸 소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그죠? 우리나라는 매입을 해도 잘 소각을 안 해. 여태까지는. 그죠? 그러다가 주가 많이 올라오면 팔고 있잖아. 자사주 팔고. 그런 거를 발본색원하는 정책적인 흐름도 같이 가야지.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요게 아까 시간이 없고 원고는 많고 그죠? 할 얘기는 많고 한데 막 딱 넘어갔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시장이 2020년도 코스피 지수가 막 3200포인트를 가고 막 난리치는 가운데에서 더 추가적으로 못 올라가고 비실비실했냐. 그죠? 그때 엄청난 기업들이 자사주랜다. IPO를 했잖아. 그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을 해서 뭐 크래프톤이니 뭐 해가지고 뭐 SK 바이오팜이니 뭐 해서 엄청나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자꾸 들어왔잖아. 지금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 방송을 통해서도 그때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IPO 거대 IPO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탁 자산은 예탁금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죠? 그거 커버 못하고 나중에 휴익증이 생기게 된다. 왜? 그 돈이 그런 주식에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시가총액은 커지는데 IPO 기업들이 들어오고 반면에
뭐에 들어온 기업들의 이 분배가 되면서 고객의 tak금이 분배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 여력은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그런 와중에서도 뭐 걔네들이라고 IPO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애플이 10년 동안 얼마? 830조? 그죠? 자사주 매입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하니까 미국이나 일본 이런 쪽 라인은 오히려 주식수가 감소를 하는 거라고. 전체 주식수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왜 제가 여기서 그런 이제 이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 종목으로 얘기하는 거를 듣고 싶어 할 거야. 그죠? 근데 지난주 얘기한 종목하고 똑같아. 이야기는. 그거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무슨 거냐면 이제 그렇게 부분인데 여기에서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을 하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거도 있나? 이게 지난주 자료인데 지난주 방송에 있었던 자료. 아닌데 이거. 어이씨, 지난주 거 어디 갔어? (1월 30일) 날 아직 요거죠. 지난주에 이제 일본이 불었냐 보다 하고 이제 저 PBR주 관련해서 쭉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 그죠? 뭐 현대백화점, 이마트, GS, 그죠?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주식들이다. 그죠? 그런 가운데 더블 배당의 가치 매력 있는 쪽 라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아닌데? 어, 어디 있지? 아이씨, 제가 못 찾겠다. 지금 시간이 없어. 제가 빨리 끝내려고 막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 말이 좀 꼬이는데, 뭐가 이제 차이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요게 밑에 있는 것처럼, 그죠? 이익잉여금이나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 그죠? 자금을 계속해서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거나 배당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 벌어들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PBR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전 과거의 흐름 부분에 돈을 많이 벌어놨던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사실. 그죠? 여기도 이익잉여금 과거에 많이 벌어들인 기업들 그 기업이냐 기아나 현대차처럼 뭐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면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별로 벌지 못하는 기업은 그죠? 계속해서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초각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은 이제 미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은 애플이 그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뭐 요번에 실적 발표한 메타도 그죠? 실적이 잘 나오고 하니까 바로 자사주 매입 쏘잖아. 그죠? 그게 걔네들은 생리야. 그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거대한 공장을 갖고 있지 않잖아. 중후장대한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 그죠? 인력, 사람이 그네들은 핵심이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은 장치 산업이 많아.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화학, 정유, 조선 다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어들인 족족 배당으로 다 쓰고 그죠? 자사주 매입 다 하고 소각하고 이러는데 돈 다 쓰면 장치 산업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의 시기, 투자의 타이밍 때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처럼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처럼 3,800조를 자사주 매입을 3년 동안 하는 동안 그죠? 우리나라는 19조밖에 못했다. 이거는 이제 자극적인 제목이고 우리나라의 그런 여건이 틀린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건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게 아니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방향을 틀은 거야. 이걸 가지고 방향을 틀은 거란 말이에요. 트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거래소는 뭡니까? 그러니까 1월 31일인가 나왔죠. 그죠? 지난주 목요일인가, 지지난주 목요일인가 나왔다고 처음 이제 서두가.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쪽이 방향이다. 개별성 종목은 단기 시세 어렵다라고 했었던 이유도 그 이유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주식은 상승을 하게 되면 하락할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3파. 아까 제가 박스를 그릴 때도 3개 정도를 그리잖아요. 그죠? 대칭으로 올라갈 때도 3개, 내려갈 때 추세 하락할 때는 기본 3개에서 5개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그게 추세의 움직임이야. 그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그거를 종목으로 딱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죠? 섹터상으로는 뭡니까? 그죠?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런 쪽, 이거 지난주에 설명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1차 상승이라는 거야. 그리고 조정. 여기서 박스 만들고 내일 50만 개 분위기 따라서 조정을 보일 수가 있어. 그죠? 왜? 올라오는 이격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나서 한파동이 더 남은 거예요. 그게 운대가 맞으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운대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기본 추세 움직임이라고. 그게 상승 추세. 첫 번째 이때 못 탔으면 이때 조정의 눌림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처음 먼저 출발한 게 누구냐? 태강산업, 지주사. 이거 따라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이거 너무 거래가 없고 왜 자산 가치 높다고 해서 그죠? 자산 팔아가지고 배당하고 자산 팔아서 자사주 매입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 기업이 그죠? 그리고 한국전력 전국 각지에 있는 거 자사 건물들 하나씩 팔아가지고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서 갖고 갈 거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패턴을. 딱 1월 30일 그러니까 지금이 2월 7일. 그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방송을 하고 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시세가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먼저 출발한 게 태강산업. 이 태강산업하고 같이 출발한 게 삼성물산. 그죠? 그하고 같이 출발한 게 KCC. 이런 쪽이야. 지주사 쪽에. 그리고 바턴을 함께 얘네가 올라가면서 지주사의 주가를 봐봐요. SK, LG, CJ. 그죠? CJ 얘네들은 좀 힘이 약한 애고 이런 거기다 한화, GS 모습이 다 일본 모습이 비슷하죠? 이게 지주사 쪽 라인.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이게 1차 상승. 2, 3일 딱 쉬고 한 번 더 상승. 한 번 더 상승까지는 개인들이 쫓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초보 투자가는 하면 안 돼. 왜?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뭡니까? 잘못하면 옥석을 가리는 데에서 떨거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삼성물산 같은 거. 그죠? 첫 번째 올라온 거잖아. 얘는 진짜로 소각을 하고. 기아 소각을 하잖아. 첫 번째 올라온 거잖아. 그죠? 첫 번째 올라오고 여기서 박스 만드는 거고. 응? 현대차는 인도에 뭐에 IPO 인도에 상장하고 거기에서 사조 자금 조달한다니까 거침없이 가는 거고. 그제? 그런데 여기서 더 갈 때는 쫓아가는 건 아니지. 그죠? 쉬질 않으니까. 쉬어도 크게 쉬지는 않을 거고. 그 흐름 부분이 진행된 거라. 이게 지주사 개념과 함께 놓여져 있는 쪽인데 거기에 이제 은행 쪽. 하나. 그죠? 1차 쭉 상승하고 나서 박스. 그죠? KB금융. 신한지주. 뭐 이제 은행주들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그 박스 라인 부분을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갈 때는 쫓아가는 거 아니고 박스 라인에서 중심 딱 놓고 하단 부분에 들어왔을 땐 매수. 그리고 목표를 여기서 하나 잡아 1단계 올라온 폭만큼을 잡아서 매매를 하면 된다고. 다른 쪽은 없어. 뭐 개별주 초전도체니 뭐 이런 쪽 라인 지금 쫓아가서 먹다가 잘못하면 다 뱉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죠? 개별주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직 실적 발표도 안 했다. 지난주에 똑같이 얘기했죠. 그죠? 크게 올라갈 자리들이 없다 다. 개별주들이 코스닥 개별주들이. 응? 반도체도 마찬가지에 반도체 소부장도 저런 애들이 움직이면 이런 애들은 하나도 못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어. 그 시장의 이해를 해야 돼. 저 PBR 관련 섹터 부분이 끝나야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시세 움직임은 2월까지 간다. 응? 왜? 3월 주총 막 이러면서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시작하겠지. 응? 그때까지는 비실비실 할 거다. 오늘 GM 회장이 방문했죠. 그래서 삼성 SDI와 LG 그룹 만나고 LG화학이 25조인가? 500만 대 전기차 500만 대분 계약 체결했다. 제가 4시 2분에 봤나 그런데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수자 하나 나올 거라고 봤어. GM이 방문을 했는데 삼성하고 LG 쪽을 만나면 그 중에 하나에게는 뭔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뉴스로 시간에 이렇게 올랐지. 그죠? 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가 났어. 그죠? 그런데 에코프로가 오늘 18% 오르고 막 20%까지 오르고 막 이랬었던 건 뭡니까?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오른 건 아니지. 그죠? 에코프로도 3분기에 1조 8천억 매출이었는데 이번에 얼마예요? 1조 2천억대 매출이죠. 그지? 그러니까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줄었을 거야. 그죠? 5천억 내외. 매출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는 5대1 액면 분할한다고 반등한 거고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이전 고려한다. 그죠? 그런데 저점은 나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런데 얘 위쪽으로 첩첩산중이
그거니까 매물벽이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2차전지는 시간의 문제예요. 제가 왜 아까 LG와 GM 이야기를 했냐면 GM 작년 연말에 2차전지의 주가를 계속 떨어뜨렸던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들? 응? 뭐였어요? 포드하고 GM하고 뭐 해가지고 전기차 속도 조절한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런데 GM이 뭐예요? 올해 8종의 전기차를 신차 판매하고 우리나라에는 2종이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뭐 기존 포스코 퓨처엠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이 배터리 계약 이외에 또 LG 화학의 그 대규모 양극재 발주를 했다는 건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뭡니까?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사실 GM이 작년에 전기차 7만 8천 대 팔았어요. 7만 8천 대. 7만 6천 대. 7만 5,800대인가? GM이. 그것도 2022년보다 95% 증가한 게 7만 몇 대야. 그렇게밖에 못 팔았기 때문에 원래 당초 계획은 올해 40만 대 계획이었었다고, 판매 계획이. 그런데 25만 대로 줄인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하늘로 막 해가지고 거창하게 내년부터는 내가 전기차 100만 대 팔아야 되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웠다가 그죠? 그것만큼 판매를 못하니까. 그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격으로 중국한테 밀려. 기술로 중국한테 밀려. 응? 그러면 못 파는 거지. 그죠? 우리가 테슬라가 저는 참 어제 어이가 없었어요. 어제 제가 주말 일요일날 우리 회원님들하고 방송하면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이게 수요일 날 사실은 오늘 이제 IR 하면서 실적 발표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할 거라고 알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발표를 했지만 실적만. 그런데 뭐예요?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누를 거다. 월요일 화요일 날 눌렀잖아. 그죠?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3주 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거 SK 하이닉스와 그죠? SK 하이닉스의 실적 추이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추이 그걸 통해서 보면 1, 4분기 요 라인이 뭐예요? 2차 전지 저점 라인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튼 그런 흐름 부분인데 곧바로 저 PBR 저쪽보다 시세가 빠를 수는 없는 거야. 왜? 여기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야 되니까. 왜? 저점을 찍었다는 거하고 시세를 세게 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적 흐름에 있어서도 정배열이 안 돼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이 부분이 둔화된 건 분명해. 그게 캐즘이라 그랬잖아요. 캐즘. 그죠? 잘못하면 테슬라하고 중국 차들한테 다 먹혀 들어간다. 지금 이 상태로 방치했다간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려 내연기관차들 독일 포르쉐가 그 마칸 그죠? 1억 6천만 원짜리 차 출시한다. 그 1억 6천만 원짜리나 우리나라 아이오닉 6 6천만 원, 7천만 원짜리나 성능 차이가 크게 없어. 응? 그러면 그걸 누가 사냐고. 돈 많은 사람이 포르쉐 레벨 보고 사는 거지. 전기차는 지금 기술력으로는 기존 내연기관차들 못 따라와요. 테슬라하고 중국 차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유럽 차들이 자꾸 중국에 지분 투자하고 합작하고 하면서 어떻게 중국 시장이 잃지 않고 중국 배터리 일정 정도 끼워서 넣으면서 그러면서 그 기술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지. 포드도 그죠? 포드도 자동차 몇 대 못 팔았죠, 사실. 응? 전기차로. 그런데 뭐 실적은 예상보단 좋게 나왔어. 포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기차 한 대 팔 때마다 얼마? 4,850만 원인가 3,850만 원인가 적자. 그러니까 그 속도를 좀 늦춘 것뿐이야. 가는 거는 이상 없다고 아까 제가 트럼프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어제 결정타였죠. 그죠? 어제 그저께 뉴스로 테슬라가 독일 SAP인가? 그 기업이 독일 테슬라 가격 자동차 가격을 올랐다 내렸다 가격을 높였다 내렸다 해가지고 앞으로 구매 안 하겠다. 그런데 그 뉴스를 딱 보면서 참 어이가 없어요. 그죠? 어떤 기업이 여러분들 그죠? 그 기업이 전기차 그 회사의 영업을 위한 자동차를 구매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나 구매한다, 구매 안 한다 이렇게 떠벌리는 기업 봤어요, 여러분들? 삼성이 그래요? LG가 그래요? 그 뉴스 보면서 어이가 없더라고. 그죠? 그때마다 들어오는 계약, 조건. 그죠? 납품하려고 하는 회사의 그 가격 조건과 성능. 이런 거 따져서 그때마다 계약을 하든 안 하든 하는 거지. 나는 이제 테슬라하고 안 해요? 그 뭐하고 다 연관돼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테슬라도 엄청난 공매도 관련 종목이잖아. 투자 심리를 죽이는 거지. 거기다가 또 뭡니까? 그 향정신성, 마약류, 이거 이사회하고 파티했다는 일이 있다는 얘기 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도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한 게 왜 대한민국 배터리까지 다 걔가 떨어졌다고 떨어져야 되냐고. 테슬라가 올랐다고 같이 오를 필요도 없고 떨어졌다고 같이 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지. 일정 정도의 영향은 갖고 있지만 같은 산업이니까. 그죠? 왜? 테슬라가 안 팔리면 GM이 더 팔리면 되고 GM이 안 팔리면 포드가 팔리고 스텔란티스가 팔리고 다른 쪽이 팔면 되니까 배터리는 운신의 폭이 오히려 높은 거지. 그죠? 테슬라 모델 몇 개밖에 더 있어요? 응? 지겨운 모델. 몇 년씩 그냥 그 모양이 그 모양인 거. 응? 샤오미가 포르쉐 본 떠서 만든 그런 이쁜 차라도 좀 만들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디자인이 괜찮고 가격이 괜찮다면 전기차를 구매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겨울철에 문 잠기고 방전되고 그래요? 그거 영하 30도 가면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튼 전기차 비쪽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본은 여러 가지 흐름들이 놓여져 있지만 일단 금리 인하는 시기가 빠르지 못하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 경제 지표가 너무 좋다는 거 하나. 그다음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산업 구조의 변화. 그죠? 분업화, 세계화일 때는 뭡니까? 공산품의 가격이 가장 싼데 이쪽으로 가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중국이 하면서 일정 정도 물가를 낮추는 역할도 했지만 분업화가 물러나고 블록화 그죠? 서방 국가와 중국, 러시아 이 공산국가를 대변하는 이런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그 시절만큼의 물가를 하락시킬 수 없다는 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죠? 그런 부분이 물가의 하락 속도죠.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거라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그죠? 팬데믹 이전만큼으로 회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게 저물가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중물가 중금리 시대다. 글로벌 시장이. 그죠? 중국 반등한다고 뭐 또 거기서 쫓아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죠? 대만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도 미국과 중국 관계가 쉽게 복원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더 하잖아. 경제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 중국하고의 관계 보기 쉽지 않다고. 그게 선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 이제 그런 와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죠? 이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회원님들이 다 이미 지난주에 다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주환원 계획 부분은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실 거고, 거기에 지금 인도법인 IP 소식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지금 0.72배, 기아가 조금 주춤한 건 지금 PBR 1배가 넘어섰거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하다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현대차도 현대차 실적부터 보게 되면 현대차가 매출은 그죠? 3분기보다 4분기에 늘었습니다. 그죠? 근데 영업이익은 2분기부터 피크아웃이죠. 4조 2,379억에서 3조 8천억, 3조 4천억.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지. 그죠? 기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아는 사상 최대 실적이야, 둘 다. 그죠? 그런데 매출 2분기 26조, 3분기 25조, 4분기 24조, 영업이익 3조 4천, 2조 8천, 2조 4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잖아. 그죠? 기아는 매출도 조금 줄어들었고. 그죠? 현대차가 4분기 매출이 늘어났다 해도 2분기보다는 줄어들었고 1월달 북미 지역에서 판매로 보게 되면 내연기관차는 박살. 오히려 친환경차의 판매 비율이 훨씬 증가. 1월달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가 기아가 올라오는 건 저 PBR 매력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GM이니 포드니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 펄을 그렇게 높게 주지 않아. PBR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지금은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월등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좋은 거고. 그죠?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영업이익률은 떨어진다고. 그러면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늘어날수록 뭡니까?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전기차도 규모의 경제 몇십만 대, 적어도 30만 대씩 팔려야 얼핏 얘기하기로는 미국에서 얘기하면 10만 대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연기관차 할 때는 우리가 한 라인, 그죠? 모델 이렇게 나오면 30만 대 정도는 팔려야 BEP가 나오고 수익 마진이 극대화가 된다고.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GM이나 포드가 속도 조절한 한 이유도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내연기관차가 줄어드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욕심을 낼 이유는 없다. 다만 현대기아는 원체 실적 대비로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비싼 건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도요타까지 도요타 이 디젤 엔진 품질 부정 이건
1월 30일 날 나온 그 뉴스 요거에 기반해서 뭐 경쟁 부분 그 부분에 의한 반대급부도 일정 정도 있는 거고 지금. 그런데 제가 제일 하지 마시라는 건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현대차가 간다고 기아가 간다고 부품 쪽 뭐 오늘 뭐 현대모비스가 4%나 올랐지만 그죠? 모비스 뭐 HL 만도 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모비스는 그나마 HL 만도보다는 낫고 그죠? 그런 이제 그런 실적 흐름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죠? 그런 이제 반대급부까지 작용을 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유통도 마찬가지야. 유통은 롯데쇼핑이나 뭐 이마트나 신세계, 현대백화점 뭐 이쪽 라인인데 실적으로 보면 접근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런데 그 뭡니까? 3주 전에 이야기했었던 한 달에 2번 주말에 쉬는 거 그것만 바뀌어도 실적은 좀 나아질 거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 PBR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연관된 쪽 부분이 시세의 중심이다.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주 쪽은 당분간 2월까지도 계속 별 볼 일 없을 거다. 그런 가운데에 2차 전지적 라인 부분은 이제 막바지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실적 발표가 나왔고 4, 4분기가 안 좋다는 거. 에코프로 BM도 이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다 뭡니까? 재고자산 떨이를 했잖아. 그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가장 큰 게 에코프로. LNF. 그죠? LNF는 1조 2천억 매출에서 그러니까 전 3분기 1조 2천억대 매출에서 6천억대 매출로 매출이 현저하게 줄었죠. 거기다가 뭡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가장 많지. 2천억대. 그 재고자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잖아. 반면에 3분기에 1조 8천억대 매출이었었는데 4분기에 1조 2천억대 매출인 에코프로비엠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천억대. 그죠?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잘한 거지. LNF보다. 매출 규모는 많이 줄었지만. 그죠? 그게 비호하자면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려왔다 해도 규모 면에서는 많이 준 거지 사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비실비실 최근에 더 많이 흔들렸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도 중국 차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인상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하고 있고, 유럽 쪽도 이제 4월이면 결과가 중국의 보조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매번 제가 중국 버스가 우리나라 버스보다 더 많이 팔렸죠. 50몇 프로 지금 시장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국내 전기차 버스보다 1억 정도 싸거든. 중국 전기버스는 2억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 전기버스는 3억.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거 사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차들 대부분 뭐예요? LF 배터리. 그 LF 배터리 재활용도 안 되고 나중에 쓰고 나서 우리나라 땅덩어리에다가 다 파묻어야 되는데 그 환경부담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차도 똑같이 보조금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 이제서야 정신 차린 거지 환경부도. 그죠? 지금 여기에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 충성 속도, 차등 지급한 거 이거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고. 대한민국 먹거리 향후 성장성에 있는 산업 부분을 말로만 지원한다고 제대로 된 맨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비교 많이 드리잖아. 힘센 놈이 그죠? 힘없는 놈, 두 놈 싸우는 거 말리면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근데 힘센 놈 2명이 싸우는데 힘도 없는 놈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그건 중재 안 돼요, 절대. 이쪽에서 한 대 맞고 저쪽에서 싸움 말린다고 한 대씩 맞지. 싸워보신 분들 아시잖아. 그죠?
저보다 힘센 놈이 말리면 말 들어야지. 그런데 싸우는 당사자보다 힘 없는 사람이 끼어들어? 이쪽 저쪽에서 한 대씩 더 맞아. 힘이 있어야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국가 간의 관계도. 여튼 그렇게 힘없는 자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힘이 없잖아. 왜? 우리나라는 생산의 국가이고 소비 국가가 미국이고 중국이니까. 우리가 생산한 걸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이 우리 차를 배제하고 우리 배터리를 배제하면 우리도 그거에 맞게 배제하는 게 평등한 거지.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는 전부 다 공평하게 지원하는 게 그게 평등한 게 아니라고. 이런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타겟으로 삼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차에게는 안 좋은 거고. 화재 예방을 위한 장치인 이 OBD, 이거는 테슬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뭐예요? 테슬라를 겨냥한 거지. 그죠? 그럼 테슬라가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이 OBD 장착을 안 하면 테슬라는 꽝이지. 1월 달에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한 대인가 팔았죠? 응? 전기차가. 왜? 보조금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응? 테슬라 모델 I가 한 대 팔렸나 그럴걸? 1월 달에. 보조금 정책이 나와야 되니까, 확정이 돼야 되니까. 테슬라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테슬라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 팔리고 행여나 뭐 다른 나라에서 안 팔린다고 배터리가 전부 다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또 잠식하러 다른 차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향정신성 마약 먹고 그죠? 지분 달라고 그러고 헛소리하는 테슬라의 주가에 연동되면서 움직이는 건 이젠 탈피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옵션 만기까지는 내일이 옵션 만기인데 뭐 내일 어떻게 될지 저는 옵션 만기 날은 뭐 절대 매매하라고 얘기 안 해요. 다만 종가에는 사서 가자. 그죠? 사서 가는데 그쪽 라인은 이율은 뭐예요? 저 PBR과 관련된 부분 섹터의 종목이 더 유리하다.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내가 어느 종목 부분에 이익 잉여금과 뭐예요? 이런 흐름들을 보고 그리고 기술적 차트를 겸해서 어느 쪽 종목이 나은지 이 종목들 중에서 하나 대형주라면 선택을 하고 또 중소형주도 많아. 그런데 그런 쪽 라인을 선택해라. 개별주는 2월은 접근하지 말아라. 3월까지도 접근하면 안 돼, 사실은. 실적이 뭐에 아주 월등한 개별주가 아니라면 왜 3월로 가면 또 3월에 코스닥에 뭐에 상장 폐진이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달이 3월이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게 개별주 중심으로 매매하면 안 된다. 지금은. 이 레벨업 프로그램에 의한 외국인의 매수. 지금 장세는 개인 장세가 아니라 외국인 장세다. 그 외국인 장세에 의한 흐름이 기관하고 맞물려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게 상대적으로 뭡니까? 코스닥 개별주잖아요. 그죠? 그쪽은 안 움직인다는 얘기지. 뭐 전부 다 전체 종목이 다 그러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은 잘 움직이기를 바라고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기준은 그렇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쉽지가 않다. 그죠? 그럼 내가 편승할 거냐? 그쪽에 편승할 거냐?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런 모멘텀을 발휘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유혹을 하는데 나는 중장기 성장성을 보고 장기 성장성 종목 부분을 분할 매수하면서 갖고 갈 거냐? 그 선택의 기로 다른 거죠. 도움되셨습니까? 도움되셨어요? 네.
뭐 가입하라 마라 뭐 이런 얘기 안 하니까 뭐에 좀 완전히 그거지 그죠? 예, 여튼 그런 내용들이야. 뭐 지난주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그죠?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예, 예, 최희자님, 이천승희아님, 도시나무꾼님, 문정님, 고맙습니다. 예. 더워. 어디야?